자,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3월 23일 날 봤던 우리 3학년 첫 번째 모의고사의 성적표가 나온 날입니다. 우리 학생들 집에다가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보여드렸는지 모르겠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가져온 성적표를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점수가 잘 나오건 못 나오건 떠나서 우리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우리가 해석해내야만 되는 정보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적표를 받으면 자, 요런 양면의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맨 위에 학교 정보만 조금 가진 상태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영역이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수능 성적표하고는 약간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는 이렇게 나와서 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과목 이렇게 있고요. 국어하고 수학은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죠? 국어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중에 무엇을 선택했는지, 수학은 미적분이냐, 기하냐, 확통이냐 이렇게 선택을 어떤 걸 선택했는지 알 수 있고요.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고, 탐구는 화학원, 생명과학원 이런 식으로 자, 과탐이냐, 사탐이냐 아니면 하나씩 섞어서 봤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수능 때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원점수는 나오지 않는데 국어, 수학, 영어는 100점 만점이고 한국사와 탐구 두 과목은 50점 만점입니다. 한국사를 시험 보지 않으면 모든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등급을 보죠. 대부분 우리 등급을 가지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등급은 수시로 대학을 갈 때 수시 전형에서 등급이 필요하죠. 최저 학력에서 뭐 2합 6이니, 2합 7이니, 3합 7이니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반드시 응시는 해야 되지만 최저 학력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적용한다 하더라도 뭐 2합 6, 3합 7 이런 개념에서 포함을 시키지는 않고 다만 한국사만 3등급이니 4등급이니 이렇게 제한하는 대학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합 6이다 그러면 자,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 또는 탐구 한 과목 이렇게 해서 또 서울대하고 고려대 정도만 빼고는 웬만한 과목들, 그 다음에 의예과 포함한 이 메디칼 계열들 빼고는 웬만해서는 다 한 과목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이 학생만 놓고 보면 일단 2합 6은 채웠죠. 탐구가 이렇게 한 과목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자,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평범한 학생의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의 모의고사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은 내신은 이거보다 훨씬 좋은 학생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모의고사는 되게 안 나온 학생인데요. 일단 이 등급을 좀 수실 때는 좀 주의 있게 봐야 되고 또 이 등급을 규정하기 위한 게 이 등급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표준 점수를 가지고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이 표준 점수로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줄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백분위를 만들어서 이제 백분위를 따지게 되는데 자 70.11이라고 되어 있는 거 국어는 70.11이다 이 얘기는 나보다 못한 친구가 70.11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친구는 상위 30%에 드는 거죠. 그래서 4등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위 4%는 1등급이라고 그러고 상위 11%는 2등급, 상위 23%는 3등급, 상위 40%는 4등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등급으로 이 학생은 30% 안에 들기 때문에 4등급이라고 명명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등급 옆에 있는 백분위를 보게 되는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국어, 수학, 탐구는 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특히나 이 탐구 같은 경우는 변환 표준 점수라 그래가지고 이 점수를 난이도에 따라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은 기본적으로 표점을 보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여대들이나 그 다음에 중하위권 대학들,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또 이 백분위를 또 봅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대학을 할 때는 이 백분위를 보게 되는데 지금은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너무나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계산하기 편하게 백분위로 좀 따졌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백분위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뭘 읽어내셔야 되냐? 자,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에 대한 어떤 평균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이니까 영어는 빼놓고요. 일단 먼저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76하고 77이니까 이거 그냥 퉁쳐서 77이라고 보고요. 70, 84, 이거 뭐 거의 85니까 70, 85, 77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에 대한 평균을 내서 대충 계산해보면 뭐 80 정도 된다고 하겠죠. 이 정도 나오는 점수면 이 점수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보통 서울권에 있는 대학, 중하위권 대학, 광운대 정도 레벨의 대학은 정시로 갈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빼고요. 그죠? 이게 수능의 난이도하고 똑같은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편차가 되게 많이 날 거라고 보는 거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가 아주 이번 3월달 영어가 아주 대환장 파티를 했습니다. 1등급이 무려 1.98밖에 되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이게 절대평가인데 작년 수능에서 1등급이 7등급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3등급 그 원점수 기준으로 70점 이상이 무려 48%, 49%였고 그 전년도와 그 전년도는 무려 50%가 넘었었는데 다 합해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24에다가 25, 한 2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어가 정말 어려웠다. 절대평가의 장점이 단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 자, 요런 모의고사에서 예방주사 잘 맞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가 전년도에도 3등급까지가 48% 거의 50% 가까이 나왔다고 해서 영어를 되게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면 자, 어차피 정시로 대학까지 앉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영어로 최저학력을 채우는 하나의 경우 수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나오면 영어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위험성이 여기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영어를 하나 하고 나머지는 국어든 수학이든 탐구 중에 하나 할 거다, 이런 전략을 썼던 친구 중에서 만약에 영어가 한 2나 3이 아주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친구 중에서 만약에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면 영어 때문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딱 두 과목만, 딱 세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2합 6은 또는 2합 7은 맞출 수 있지만 3합 7, 우리가 중앙대, 그 다음에 시립대, 이런 대학들, 또 그 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는 2합 4잖아요. 이거 참 맞추기 어려워요. 그 레벨들, 중경 외시 라인을 참 맞추기 어렵다. 즉 세계 영역을 반영하는 건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3월달 모의고사 가지고 이제 난 끝났어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자, 세계합 맞추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우리 메디컬 관련된 거, 우리 최상위권 아이들이 지원하지만 최저가 교과전 종합이든 3합 4 또는 3합 5 또는 4합 5, 4합 6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높은 최저가 되어 있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이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서 모의고사 정말 만만치 않구나, 수능 준비에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고, 그게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거 보면 각 영역마다 세부 영역에 따른 배점과 본인의 특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대비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이 강하고 약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보충이 필요한 문항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모의고사 보는 이유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요 등급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 아래 보면 문항수 아래 보면 정답률에 대한 표시가 있는데, A는 80% 이상의 쉬운 문제 정답률이, B는 60% 이상, 60에서 80% 이상의 60 이상 80% 이하의 문항이고, C는 40 이런 식으로 80, 60, 40, 20 이렇게 나오는 건데, 당연히 A, B는 쉬운 문제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는 B 난이도 문제부터 틀린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려운 또 C, D는 또 맞추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연 B 난이도의 문제, 예를 들면 C를 틀리고 B를 맞췄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좀 거꾸로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몰라서 틀렸던 건지 실수로 틀렸던 건지 이런 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수학 영어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어려운 D를 틀리는 건 마찬가지죠. 이 학생은 그래도 수학을 또 잘하는 학생이고 미적분인데 3등급 나왔으니까 수학을 되게 잘하는 학생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내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에 있는 그 성적표 뒷면에는 요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어떤 의미냐, 표준점수, 그다음 백분위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원점수는 뭐 당연히 100점 만점의 점수인 거 알겠고, 그다음에 표준점수는 원점수의 분포를 영역 또는 선택 과목별로 정리한 거다. 백분위는 학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학생의 백분율을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숫자가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나보다 표준점수가 낮은 학생들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게 백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80명 받았으면 내 밑에 80명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또 다른 학생의 점수를 놓고 보면 3, 2, 4, 2. 이 학생은 화작과 학통을 보고 동아시아와 경제를 본 거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과 학생입니다. 그런데 확통을 2등급 맞았어요. 수학을 꽤 잘하는 학생이죠. 자, 그런데 탐구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2합 6이나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자, 요거 가지고 3합 개념은 좀 쉽지 않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 5, 5에다가 3이니까 3합 8이 되는 거죠. 홍익대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내신이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이 학생은 내신이 좋은 학생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신 대비 모의고사를 되게 못하는 학생인 거고요. 자,
자, 이 학생은 BAA 보시면 알겠지만 쉬운 건 다 맞췄고 좀 어려운 것들은 좀 틀렸고 국어에서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 문제에 좀 더 좀 주의를 기울여서 준비하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 학생도 똑같이 3이 비슷한 등급이 나왔는데 아까 학생은 화작과 확통이었다면 이 학생은 언매와 미적이고 게다가 탐구가 과학 과목이다 보니까 이 학생은 이과 학생입니다. 비슷하게 나오죠.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학생은 특히나 수학을 또 되게 잘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시로 이 학생이 지원하게 되면 수학에 대한 어떤 반영비율이 높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과 침공을 한다고 할 때 이런 학생들이 문과를 침공하는 겁니다. 수학 잘하는 학생. 요 남은 기간 동안에 탐구를 좀 더 분발해서 하면 좋을 텐데 이 학생도 지금은 요 점수만 놓고 보면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내신이 상당히 좋은 1등급 대학생입니다. 자, 또 다른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는 1등급이에요. 그런데 수학은 미적이고 탐구는 과탐을 선택한 거 보니까 이과 학생인데 국어를 또 유난히 또 잘하는 학생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수학은 되게 못해요. 탐구도 못하고요. 좀 되게 안타깝죠. 이과 성향의 학생인데 오히려 문과 성향의 국어는 잘하고 수학과 과학을 못해요. 또 영어도 평범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시로 갈 때 상당히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학생이 이과 성향인데 문과 성향의 과목으로 뭐 예를 들면 이과 침공을 하기에는 점수 그런 건 낮게 나오죠. 참 애매합니다. 제 생각에는 남은 기간 동안에 수학 점수를 끌어올리기가 만만치 않겠는데 전략적으로 영어를 좀 더 공부하고요. 탐구 한 과목을 좀 더 확실하게 잡는 노력을 해서 최저 맞춰야 되는데 이 학생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내신이 꽤 좋은 학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런 정보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아래에 있는 요것들 중에서 어떤 문항을 틀렸고 비교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등급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나 위치가 어딘지 알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을 내서 이 세 개를 한번 평균을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90이 넘냐 80이 넘냐 그래서 대략적인 거지만 2022학년도, 2023학년도는 아직 정시에 대한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작년 데이터를 놓고 보는데 군별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왼쪽은 인문, 오른쪽은 자연인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 많이 있는 수박먹고 대학까지 하는 책에서 발췌한 건데 물론 그 책에 있는 내용도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거겠지만 그걸 참고로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가려면 한 95% 이상, 95% 이상은 나와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성한 같은 경우도 90% 이상 중경 외시 같은 경우도 85에서 7, 8% 이 정도 나와야지 그래도 정시에서 한번 비벼본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시에서는 단순하게 100분위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기 편하게 이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정시는 군마다 점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어하고 수학은 표준 점수로 하고 과학은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100분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비율에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감점 가점 해가지고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대학의 반영 점수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있어서 지금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95% 이상이면 스카이 90% 이상이면 중경 외시 이 정도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건대부터 요 라인 홍대과 요 라인도 85% 전후라고 우리가 대충 퉁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대학들 국민, 명지, 세종 뭐 이런 대학들은 80% 언저리 그죠? 그다음 명지대 같은 경우는 70%대까지 맞아도 붙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시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정시가 커버가 되면 수능이 잘 나오면 정시를 가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탐구 두 과목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전 과목이 골고루 다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앞으로 한번 넘어갔을 때 자 이런 경우는 이 100분이 평균을 내도 아까 그 근처에도 못 나올 뿐더러 이렇게 한두 과목만 이렇게 못해도 점수 확 떨어집니다. 그죠? 앞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도 2, 3등급 평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전체 따지면 100분위가 아까 있는 학생보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어디 목표에 따라 다르겠죠. 이 학생이 만약에 광운대가 목표라면 한번 해볼만 하겠죠. 80% 언저리니까. 하지만 이 학생이 예를 들어 중앙대가 목표라 그러면 87, 8% 정도의 100분위가 절대 안 나오겠죠. 87%가 합격선인데 86%가 나오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모의고사를 잘 보시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크게 봤을 때는 내가 과연 정시로 어필할 수 있는 성적이 맞는지 아니면 최저학력도 2합이 또는 3합이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한지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전략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했으면 좋겠고, 다음번 시험은 원래는 4월 12일이었는데 이게 여러 이유 때문에 5월 10일로 바뀌었습니다. 5월 10일에 두 번째 모의고사 보니까 그때까지 잘 준비하셔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표 읽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이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